모두가 삼성의 반도체 겨울을 말할 때 평택라인은 소리 없이 설계도를 바꿨습니다. 1등의 자존심을 버리고 선택한 길, 바로 HBM 수어로입니다. 13기가 bps, 엔비디아가 요구한 11.7을 뛰어넘는 이 숫자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신호탄이기 때문이죠. 경쟁사들이 벽돌을 한 장씩 쌓고 있을 때 삼성은 아예 건물의 기초를 다시 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마치 기성품 조립식 주택을 짓다가 갑자기 맞춤형 랜드마크를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HBM3에서 굴욕을 맛봤던 삼성이 HBM 소로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을 가장 먼저 받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후발주자가 선두를 추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불가능한 방정식을 구조로 풀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더 높이 쌓는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삼성만이 가능한 원팀 전략의 결과물이죠. 시장은 이 기술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독점이지만 실패하면 회복 불능의 내상을 입게 됩니다. 삼성은 지금 사활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무서움은 속도가 아니라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HBM을 쌓아 올린 메모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표준화된 벽돌을 사다가 쌓았다면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벽돌의 성분부터 다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커스텀 HBM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엔비디아가 삼성의 손을 잡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송 속도 13GBps, 대역폭 2.0 TB. 숫자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고속도로 차선을 2배로 늘린 셈입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넓어지니 병목 현상이 사라집니다. AI가 학습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16단 적층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종이보다 얇은 칩을 16개나 쌓았는데 높이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칩 사이에 납된 볼을 없애고 구리끼리 직접 붙여버린 기술이죠. 마치 시멘트 없이 벽돌을 분자 단위로 결합한 것과 같습니다. 전력 효율은 30%나 좋아졌습니다. 정의는 덜 먹고 일은 더 많이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발열 문제를 해결한 열쇠입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지붕 아래서 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턴키, 즉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납기 단축과 비용 절감의 핵심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선 여기저기 맡길 필요 없이 삼성에만 주문하면 끝납니다. 이 편의성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악마의 기술이라 불릴 만큼 어렵습니다. 수율이 문제입니다. 칩을 붙이다가 하나만 어긋나도 비싼 HBM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6개를 완벽하게 붙일 확률, 이건 기술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영역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는 이유죠. 만약 수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남들이 만든 길을 가장 빨리 따라가서 1등을 뺏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HBM 시장에선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길을 닫고 독주체제를 굳혔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HBM3에서의 열세를 인정하고 HBM4라는 다음 역으로 직행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건 마치 중간고사를 망친 학생이 기말고사에 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말고사마저 망치면 유급입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2026년 하반기 삼성의 점유율이 55%까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친필 사인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증 수표니까요. 하지만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TSMC와 손잡고 더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로 적자를 기록하던 2023년 말의 기억입니다. 당시 경영진은 HBM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기존 DRAM 시장의 성공 방식에 취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탓이었죠. 그 사이 경쟁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탔습니다. 삼성에겐 뼈아픈 실책이자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HBM4 양산은 그 2년의 격차를 단 6개월 만에 좁히겠다는 속도전의 선전포고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전쟁에서 2등이 1등을 뒤집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인텔이 모바일 시대를 놓치고 추락했던 것처럼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삼성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HBM4에는 삼성의 초격차 DNA가 다시 심어졌습니다. 로직 다이 설계부터 공정까지 싹 바꿨습니다. 이건 마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폭파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수준의 결단입니다. 핵심은 커스텀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방 구조를 바꿔주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GPU와 딱 맞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기성품 정장을 입기엔 몸집이 너무 커졌거든요. 삼성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가장 빨리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이 전략이 먹힌다면 삼성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AI 생태계의 공동 설계자로 격상됩니다. 부품 살 때는 가격 깎아달라는 요구에 시달리지만 파트너가 되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로 복귀하는 열쇠가 바로 이 위상 변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관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16단 적층은 물리적 한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칩 두께가 머리카락의 1, 20 수준입니다. 조금만 휘어도 불량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경쟁사들이 수율 잡기 어렵다며 주저할 때 삼성은 우리는 잡을 수 있다고 베팅했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택 캠퍼스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노하우입니다. 삼성은 실패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입니다. 그 데이터가 역설적으로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골든 레시피. 이것이 HBM4 양산의 숨은 공신입니다. 물론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실제 양산 수율이 궤도에 오르기까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물량에서 불량이 쏟아진다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의 신뢰를 한 번 더 잃으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전쟁터의 군인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투자자와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승패를 가를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미래는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삼성이 HBM4로 왕좌를 탈환하느냐 아니면 이류로 주저앉느냐.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율 60%를 조기 달성하고 엔비디아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전고점을 갈아치우며 증권사들이 제시한 25만 전자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수율 문제로 납기가 지연되고 엔비디아가 다시 SK하이닉스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삼성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보조 공급사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상상하기 싫은 미래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시장을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나침반입니다. 첫째, 수율 안정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보다는 부품 공급사들의 주문량을 봐야 합니다. 소재나 장비 주문이 늘어난다면 공장이 쌩쌩 돌아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공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로드맵입니다. 젠슨, 환기, 루빈. 아키텍처에서 누구를 언급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삼성의 이름을 거론한다면 파트너십이 공고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연속으로 매수하는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그들의 돈이 들어온다는 건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영원한 진리죠.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면 가격은 이미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들어가면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몰빵할 때가 아니라 관찰하고 대응할 때입니다.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삼성의 HBM4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낙수 효과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소부장 기업부터 지역 경제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1등의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13GBps의 속도와 16단 적층 기술로 엔비디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수율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벽을 넘어야 진정한 초격차가 완성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생존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이죠. 우리는 지금 거인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리에 박힐 숫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000배,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량은 10년 내에 1000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는 현재 HBM뿐입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뜻이죠. 즉 HBM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 자체가 무한대로 커지는 시장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누가 이겨도 한국 반도체에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1등의 몫은 압도적으로 클 겁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기술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재조립하는 용기입니다. 2026년 HBM4는 삼성전자의 주가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겁니다. 소름 돋는 건 경쟁사들은 지금 HBM4를 넘어 HBM5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5%. 시장이 예상하는 삼성의 목표 점유율입니다. 이 숫자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55%를 달성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 저점이 될 것입니다. 반대라면 상상하기 싫군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장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당신은 돌아온 챔피언 삼성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왕 SK 하이닉스를 믿으시겠습니까?